쭈쭈쭈. 자. 아이고. 자, 여러분 다들 오셨나요? 자, 목소리 들려요? 주영아, 주영아, 내 목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좋아. 자, 우선 방금 그 우리 단체 카톡으로 강의 하나 들어갔을 거거든요. 짧은 거 확인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파티클 이너 박스 하고 있죠. 여기서 또 중요한 연습 문제 하나가 교재 그 연습 문제 16이에요. 찾았나요? 연습 문제 16? 그 연습 문제 16 해설 강의를 방금 내가 그 우리 단체 카톡으로 넣어뒀거든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알겠죠? 그래서 이제 파티클 이너 박스에 대해서 이제 문제풀이도 중요한데 관련된 것 중에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교재에 실려 있는 연습 문제 16이에요. 요거 또 중요하니까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해볼 거냐? 요거. 자, 요거 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아까까지는 박스는 박스인데 원디 박스였거든요. 바로 수직선상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입자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어떤 입자가 있을 수도 있냐면 이런 식으로 2차원 평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입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뭐냐면 X축 좌표는 0에서 LX까지, Y축 좌표는 0에서 LY까지, 이렇게 LX와 LY라는 선분으로 구성되는 그냥 뭐 사각형이라고 합시다. 뭐 직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여기 직각이라고 합시다. 이 영역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입자에 대한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 해를 풀어보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당연히 이 정해놓은 면 바깥쪽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무조건 뭐가 되고요?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위치 에너지가 되고요. 요 영역 안에서만 위치 에너지는 요 면적 안에서만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그런 또 가상적인 2차원 박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생각을 쿡쿡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이 입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요렇게. 자, 앞에 붙는 상수는 똑같습니다. 붙는 상수 똑같은데 이때 여기서 요렇게
짜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럼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파동함수 파이가 있는데 이 파동함수 파이에 대해서 지금 변수가 몇 개예요? 이 변수 함수인 거예요. 숫자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한자로 쓸까? 이 변수 함수. 자, 아까 1D 박스에서는 변수가 x 하나만 있었죠. 입자가 수직선상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변수 x 하나로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xy 평면에 입자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의 좌표를 x, y로 표현해야 되니까 보시다시피 파동함수가 저렇게 이변수 함수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 에너지 연산자가 될 거고요. 여기 묘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요 부분. 요 부분 보세요. 요 부분이 바로 운동 에너지 연산자입니다. 그런데 언제? 2차원에서 운동 에너지 연산자를 저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아까는 무슨 항만이 있었냐면요. x에 대한 이계비분 항만이 있었거든요. 1차원에서는. 근데 그 차원이 늘어나죠. 그럼 변수 하나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미분 표시는 미분 표시인데 약간 꼬부랑한 표시 있죠. 이런 표시를 우리가 무슨 표현이라고 하냐면 편미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변수가 여러 개일 때 미분을 해야 될 때 사용하는 테크닉이 편미분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뭐냐면 아이고 잘못 썼네. 이걸 지워야지. 자, 주어져 있는 파동함수는 보시다시피 변수가 x하고 y 두 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파동함수를 여기 표현한 건데 편미분 표현은 뭐냐면요. 어떤 변수에 대한 미분을 할 때 다른 변수는 일정한 상수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분을 할 때는 x가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y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x에 대한 미분을 한다는 얘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가 일정하다고 하고 y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걸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것이 그 2차원에 존재하는 입자에 대한 운동에너지 연산자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풀면 이 입자에 뭘 구할 수 있다? 그냥 이가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였죠? 그래서 이걸 풀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사실 어느 영역에 대해서만 풀면 됩니까? 바로 이 xy 평면 영역에서만 이 입자의 파동함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왜? 이게 2차원이 됐건 3차원이 됐건 이걸 벗어나면 위치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파동함수가 다 00000인 거예요. 그럼 이 주변은 다 0이니까 됐고 이 위치 에너지가 무한되면 입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영역을 벗어나면 0이니까 뭐 여기는 딱히 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영역 안에만 구하면 되니까 그때 이 파동 방정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우선 첫 번째는 이게 0 이겠죠? 여기겠죠? 지금의 경우. 그래서 이게 원래 슈레딩거 방정식 2차원에 대한 건데 우선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짱 하고 이제 0으로 무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게 되냐면 바로 이것만 남겠네. 한 다음에 요것만. 그래서 아주 복잡해 보이는 부분에서 위치 에너지 부분이 좀 사라져서 조금 더 편리한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되다. 보이죠? 보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 할 것. 자, 1차원에서 2차원으로 올라간 건 사실은 변수가 하나만 더 추가된다 이런 의미로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해도 좋은데, 이 차원이 증가할수록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요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걸 이해해야 바로 오비탈 이론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세 번보다 변수 분리라고 하는 테크닉입니다. 변수 분리라고 하는 테크닉. 우선 첫 번째 1. x와 y 변수는 서로 상대적일 뿐입니다. 자, x와 y 변수가 서로 상대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지금 x축이라고 했고 이걸 y축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2차원 평면의 축을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잡은 건데, 이걸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x, y라고 한 걸 이렇게 해가지고 역으로 x, y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 x하고 y는 절대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편의상 아무렇게나 내가 바꿔도 물리적인 의미는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이 x축 움직임과 y축 움직임은 서로 독립적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즉 x축으로 입자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y축 움직임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x축하고 y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가 x축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은 그게 y축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해석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렇다면 서로 x축 움직임과 서로 y축 움직임이 서로 관계없는 움직임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파이에 대한 x와 y 변수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걸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짜자자잔. 이게 뭐냐면 임수분해 꼴이라는 거예요. 즉 x 변수만 묶여있는 항과 y 변수가 묶여있는 항으로 함수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저 인수분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수학적으로, 자, 수학의 근본적인 해결은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수학의 근본적인 해결이 두 가지. 바로 정수론하고 방정식 푸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수학의 가장 큰 난제거든요. 이 두 개가 해결되면 수학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정수론은 여전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방정식도 4차 이상은 못 풀죠. 5차부터 못 풀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결국 모든 수학 문제는 정수론과 방정식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수학 연구의 핵심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당연히 방정식을 풀 때 차수가 클수록 풀기 쉬워요, 어려워요? 차수가 클수록 풀기 너무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더라도 걔네들이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걔는 더 이상 고차 방정식이에요, 저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인수분해는 더 이상 걔를 고차 방정식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얘네들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x 변수의 움직임과 y 변수의 움직임을 서로 독립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래서 이 전체 파동함수가 요렇게 서로 인수분해되어 나타난다
라고 가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무시면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여기에다가 쪼로록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뀌느냐? 사실은 수학이 익숙하다면요, 특히나 편미분에 대한 좀 공부가 되어 있다면 요 수식을 여기 놓고 얘를 좀 정리할 수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 결과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최종 결과는 이게 돼요. 요렇게. 요런 꼴의 함수 두 개로 분리가 되어 버립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꼴은 뭐냐면요, 아까 풀었던 1차원 원디 박스 있죠? 그 1차원 원디 박스의 결과랑 똑같아진다 이란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에 EX, EY가 있는데, 자, EX는 X축으로의 운동의,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를 뜻하는 거고, EY는 Y축으로의 에너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셨겠지만 에너지는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에너지는 무조건 스칼라입니다. 에너지는 더하기를 하면 전체 에너지가 무조건 나옵니다. 이 더하기를 하면 그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즉 X축으로 나타나는 어떤 에너지가 있을 거고 Y축으로 나타나는 에너지가 있을 건데, 에너지가 스칼라인지라 다 더하면 이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풀겠죠. 그럼 이제 얘를 똑같이 방정식을 푸는 거야. 이때 푸는 거는 정확하게 그냥 뭐냐면은 1차원 원D 박스를 푸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그게 그냥 X축에서 한번 Y축에서 한번 푸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줄게요. 그러면 열심히 풀었다고 치고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바로 얘는 요거의 요렇게 그 다음 이렇게 바뀝니다. 자, 요거 아시겠어요? 우선 여기에 L은 L인데 첨자 LX, 첨자 LY가 있죠.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1차원 원D 박스 풀 때 그 1차원의 폭이 중요했죠. 근데 얘는 폭이 두 가지인 거지. LX 폭이 있고 LY 폭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그냥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NX, NY 이게 뭐예요?
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하면 경계 조건인데 그 경계 조건이 양자역학에서는 양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변수에 대한 경계 조건이 있을 거고 y 변수에 대한 경계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양자수를 nx, ny라고 한 거죠. 당연히 이 nx, ny는 1, 2, 3에 이런 또 자연수 속성을 갖게 되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는 바로 요겁니다. 요런 미분 방정식 풀이에서 항상 나타나는 건데 변수의 개수와 양자수 개수는 항상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1D 박스에서는 변수가 뭐였어요? 그냥 x 하나였죠. 그래서 나타나는 경계 조건 n 하나였잖아요. 지금은 변수가 몇 개예요? x, y 두 개죠. 그러면 경계 조건도 두 개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1, 2, 3, 4, 5, 6, 얘도 1, 2, 3, 4, 5, 6 나타날 수 있는데 얘가 갖는 숫자하고 얘가 갖는 숫자가 서로 뭐예요? 당연히 서로 영향을 주겠어요? 당연히 서로 독립적이겠어요? 당연히 서로 독립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다.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아. 여기는 지금 몇 시죠? 57분이요?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얘의 전체 파동 함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 x, y는 아까 뭐라고 가정했어요? 요 두 개의 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두 파동 함수를 그냥 곱하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루트 lx, ly over 2. 그 다음 sin lx분의 nx 파이 x 곱하기 sin ly분의 ny 파이 y. 그 다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뭐라고 했어요? 스칼라기 때문에 에너지 저 나와 있는 애들을 그냥 더하기 하면 된다고 했짱. 보이시죠? 그럼 쟤는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있다? 8m분의 h 제곱. 그 다음 이건 상수로서 묶이는데 x축에 대해서는 요렇게. 어머나! 빼먹었네. 제곱. 알겠죠? 이런 거 빼먹으면 끝이다. 알겠죠? 제곱. 그 다음 ly 제곱분의 ny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1차원에서 2차원으로 확장을 이렇게 했다면 2차원에서 3차원도 확장이 되겠네. 방금 1차원 했죠? 그럼 2차원 했죠? 하나만 더 늘리면 3차원이겠네. 그리고 1차원에서 2차원에서 했던 가정이나 2차원에서 3차원에서 했던 가정이나 뭐 특별히 달라지겠어요? 똑같겠어요? 뭐 특별할 게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축 하나만 더 늘리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토 3D. 그러면 3차원에 대해서는 이 수식을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바로 파이 x, y, z. 무슨 알겠죠? 하면 마찬가지로 x 변수, y 변수, z 변수가 있을 건데 이 세 개가 당연히 여기서도 서로 영향을 주겠어요? 서로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x 변수 하나 더 넣으라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된다? 루르
lx, ly, lz over 2의 3승의 루트 보이시죠? 그리고 sin lx분의 nx 파이 x 그 다음 sin ly분의 ny 파이 y 그 다음 sin lz분의 nz 파이 z의 z, y, x 변수를 넣어주면 된다. 이제 해서 x, y, z 변수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특별한 건 없이요. 1차원에서 2차원으로 확장하듯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을 해버린 거니까 그럼 결국 뭐가 되겠어요? 그냥 저기서 변수 하나만 더 늘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진짜 특별할 거 없어요. 그리고 계산 과정도 똑같아요. 그냥 Z축 계산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개념적으로 4차원, 5차원도 만들자고 하면 계속 만들 수 있겠죠. 그냥 변수 하나씩 늘리면 늘리는 것만큼 저렇게 하나씩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차원에서 2차원으로 갈 때 그 원리,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변수 분리라는 원리예요. 그 변수 분리라는 원리만 기억하면 나머지 4차원, 5차원 이거 필요 없이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최종적으로 에너지도 어떤 꼴로 표현되겠어요? 에너지 역시 X축, Y축, G축을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8mH 제곱분의 LX 제곱분의 NX 제곱 LY 제곱분의 NY 제곱 LZ 제곱분의 NZ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쓰라고 할 때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건 뭐라고 했죠? 그렇지. 이때 NX가 됐건 NY가 됐건 NZ가 됐건 1, 2, 3의 자연수다. 이거 꼭 쓰라고 했죠? 이거 안 쓰면 감점이다. 아시겠죠? 이 아이디어를 그그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다 쓰셨죠? 그 다음 해볼 주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우리말로는 축퇴라고 하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디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걸 또 이 파티클 이너박스에서 알아봐야 돼요. 그걸 알아야 나중에 이제 오비탈 이론하고 연결을 지을 수 있어서 그런데 그 디제너레이션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넣어드린 그 유튜브 그 동영상도 꼭 보도록 하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여경 준비하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